심화 문제집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릴수록 학생들은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심화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화 수학 문제집은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왠지 해야 될 것 같지만 약간은 거리가 먼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피할 수 없고요. 특히 대치동에 있다면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심화 수학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심화 수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흔히들 수학 문제집을 기본, 응용, 심화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기본 문제집에 해당하는 것은 우공비나 센 라이트, 개념 플러스 유형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쉬운 문제집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센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센이나 라이트 센을 기본 교재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교재로는 대표적인 교재가 우리가 가장 많이 푸는 센 문제집입니다. 앞에 개념이나 라이트 붙지 않는 제일 많이 푸는 센, 그게 응용 교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을 공부할 때 어떤 곳에서는 이 센 교재를 함께 병행함으로써 기본과 응용 과정을 한데 묶어서 기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응용 교재보다 한껏 어려운 심화 교재들이 있는데요. 심화 교재로는 일품 수학, 최고 득점 수학, 최고 수준 이 정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 교재들은 쌤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기본과 심화할 때 이만큼만 배우고 다음 과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심화 문제집으로는 대표적인 문제집 3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급 수학과 블랙 라벨, 그리고 최상위 수학이 이에 포함됩니다. 대치동에서는 이 3가지 문제집을 풀어야 이 학생이 심화 수학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3가지 문제집 중에 한 개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치동에서 어떤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옮길 때, 즉 그 학원의 입학 테스트를 볼 때 그 문제 중에 일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학 테스트에서는 학생이 너무 잘 보면 서로가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삽입해서 문제지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 입학 테스트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요. 실제로 이 지역의 내신 문제에서 킬러 문제, 그러니까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 2개에서 3개 정도가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문제집을 선택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 문제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번째, 심화 수학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것은 바로 안 배운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안 배웠다는 의미가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2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예 안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아예 유도를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2번째로는 이 친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다음 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이 앞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 예시를 제가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A급의 A스텝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1-1의 문제고요. 자연수의 구분인데요. 이 문제집들은 다 목과 나머지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풀면 풀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상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에 나오는 전체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꼴로 바꾸어야 훨씬 간결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숫자로 끼워 맞추면 맞출 수는 있지만 엄연히 수상 과정에서 정식으로 배우는 내용인데 밑으로 내려온 경우입니다. 2번째로는요, 이것은 3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에 들어있는 문제인데요. 인수분해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인수분해를 2차식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에서 3차식과 4차식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최고 수준의 문제에서는요, 3차식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고등학교 수상 과정에서 인수분해에서 배우는 인수 정리를 활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의 문제집에 등장하게 되면 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문제인데요, 3학년 2학기 A급 삼각비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고등학교 1학년 수상의 수학의 정석 문제집에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수상에 있을 때는 정석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3-2로 내려오니까 A 스텝 문제에 있는 것이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요, 수상에는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다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워요. 오케이, 그것도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러니까 수상 과정에서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나옵니다. 물론 그 두 개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결고리가 필요하지만 엄연히 그 주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문제집에는 그 고등학교 수상 내용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단원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내가 배운 2차 방정식인데 왜 이리 안 풀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지도해 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2차 방정식이지만 엄연히 수상 문제집에 있던 문제를 그대로 밑으로 내렸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한 반의 학생들이 수상 과정을 하고 나서 3-1 최상위 수학을 풀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했던 게 뭐냐면, 이 문제집 제목을 가리면 이게 3-1인지 수상인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을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고등과정에 있던 내용을 중학교 과정으로 옮겼으니까 손을 대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뒤에 과정을 배운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내용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을 그 뒤에 있는 배경 설명을 다 하지 않고 미리 당겨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상에 배웠던 가우스 기호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건데요. 이 가우스 기호는 수상에서는 그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수하에서는 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그 가우스 기호의 정의를 알려준 채로 중등 문제로 내려오게 되면 이 문제는 최상급의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만드신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화 문제집을 푸실 때에는 저는 가장 버려야 될 한 가지를 꼽는다면 완벽함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개는 이 세 가지 심화 문제집을 푸는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이 굉장히 훌륭하거나 혹은 성실함이 엄청 높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여야지만 이 문제집을 풀기가 수월한데요. 그런 학생들일수록 문제집이 비어 있는 걸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님들도 그 역시 숙제를 완벽히 하는 걸 중시 여기기 때문에 문제집이 비어 있는 상태를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이 심화 문제집의 A 스텝이나 최고 수준 문제를 풀게 된다면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조합해도 이 문제집에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일주일 넘게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생을 해서 풀리는 거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소스가 나중에 배우는 것들에 기반해서 풀려야 하는 문제라면 일주일을 붙잡는다고 그 문제의 해답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화 문제집을 풀 때는요, C 스텝, B 스텝, A 스텝, A 스텝이 제일 어려우니까요. C하고 B는 다 풀리는 원칙으로 갖고 있대. A 스텝은 이 학생이 하다가 만약에 모르겠고 정말 감이 안 보이면 별표를 치거나 혹은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그 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본인의 힘으로 깔끔하게 풀어보겠다라는 목표 때문에 본인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끙끙거린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학생이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세 가지 문제집을 푸는 학생들 정말 많이 봤고요. 그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들과 그 문제들의 핵심이 완벽한 때문이라는 걸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 문제집을 풀 때 드문드문 빈칸이 보이거나 별표가 많이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문제집을 한 번 풀지 않고 두 번, 세 번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손을 댈 때 이 학생이 허락할 수 있는 선까지만 그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체득하고요. 그 나머지는 다음번에 이 학생이 조금 더 컸을 때 혹은 다음 과정을 배워서 이 문제들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푸는 것이 훨씬 더 부담도 덜하고 효과도 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심화 수학 문제집을 풀 때 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서 주는데요. 혹시 주변에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하는 영역의 문제들 중에서 나중에 풀어도 되는 문제들을 구분해 보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꼭 풀어야 되는 문제와 나중에 풀어도 되는 문제를 꼭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심화 문제집을 풀 때 완벽함을 버리고 그 중에 몇 개는 나중에 다시 풀 생각으로 마음속에 일부의 여유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심화 수학을 다치지 않고 훌륭하게 해결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령을 말씀드린다면요. 이 심화 문제집은요. 하루에 조금의 문제만 풀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에게는요. 워킹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가 일을 하는 거고요. 이 메모리가 지치게 되면 그 다음 지식들은 안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심화 문제의 양이 많지 않고 시험 대비를 하기 직전에 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A급의 A스텝이 30문제인데요. 30문제를 하루에 다 풀어서 소화할 수 있는 것과 하루에 5문제씩 6일에 걸쳐서 풀었을 때 소화되는 양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정석을 풀 때 한 학생이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3일 동안 그 책을 다 한 번에 잠을 자지 않고 읽은 것과 두세 달에 걸쳐서 그 내용을 조금씩 학습하고 체득한 학생 사이에는 같은 문제집을 한 권 다 공부를 했지만 그 퀄리티는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심화 문제집의 경우에는 그 문제를 음미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30문제를 넣는다는 건 그 학생의 워킹 메모리의 용량상 그 효과가 우리가 풀었던 노력만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량을 낮춰서 특히 A스텝의 경우에는 하루에 5문제 정도를 정해서 6일에 걸쳐서 30문제를 푸시는 게 하루에 30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욕심은 압니다. 이 문제집을 빨리 다 풀어서 A급 수학과 블랙 라벨 수학을 내가 풀었어 라는 뿌듯함을 경험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집을 푼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집을 품으로써 실력이 올라가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집을 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스케줄링을 해서 어디까지 정하고 얼마큼의 기간으로 풀어야 가장 높은 효율이 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해결책, 첫 번째, 완벽함을 버리고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문제들을 구분하라 와 두 번째, 특히 A스텝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하루에 일정 부분씩 쪼개서 그 문제를 음미하는 느낌으로 풀어야 그 심화 문제집의 효과가 훨씬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심화 문제집을 풀려면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큰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푼 문제집인 만큼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 문제집을 푸신다면 예전보다는 높은 효율로 이 문제집들을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심한 문제집을 많이 여쭤보신 분들에게 적절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